혹시 콜라 가격이 오르면 왜 펩시 판매량이 늘어났는지, 또 스마트폰이 비싸지면 왜 이어폰은 덜 팔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일상의 모든 소비에는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짝꿍 상품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품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을 보는 경제적 눈이 확 트이실 거예요.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커피 마시려다 오늘은 차를 마실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외출할 때 오른쪽 신발만 떡하니 신고 나갈 순 없잖아요. 왼쪽 신발이 반드시 꼭 필요하죠.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차이 안에 사실은 시장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예시로 시작해서 경제학의 엄밀한 정의와 수식까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전기차와 휘발유 사례를 통해 현실에 적용도 해보고요. 수요 곡선에 숨겨진 이면까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일단 어려운 경제학 용어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우리 주변에 널린 물건들로 이 관계를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죠.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서로 보완해 줄까? 이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대체제는 말 그대로 이거 아니면 저거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A 생수 대신 B 생수를 사도 우리한테 큰 차이가 없죠. 이 둘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거예요. 반면에 보완제는 이것과 저것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제 가치를 발휘하는 하나의 팀 같은 상품입니다.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처럼요. 하나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자, 이제부터는요, 이런 직관적인 느낌을 넘어서 진짜 경제학자들의 언어, 바로 숫자로 이 관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거죠.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정의인데요. 이건 영어 원문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게 그 느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If the demand for good one goes up when the price of good two goes up, then we say that good one is a substitute for good two.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2번 상품의 가격이 올랐더니 갑자기 1번 상품이 더 잘 팔리네. 그러면 이 둘은 대체제 관계다. 이겁니다.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대신 차를 더 많이 찾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한쪽의 위기가 다른 한쪽에게는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P2, 즉 2번 상품의 가격이 올랐어요. 플러스 변화죠. 그랬더니 X1, 즉 1번 상품의 수요도 같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플러스 변화입니다. 그럼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났으니까 이 전체 값은 당연히 0보다 큰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양수 기호, 이 플러스가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대체제 관계다 라고 말해주는 강력한 시그널인 겁니다. 그럼 보완제는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원문 정의부터 한번 보시죠. On the other hand, if the demand for good one goes down when the price of good two goes up, we say that good one is a complement to good two. 이건 완전히 반대 상황인 거예요. 2번 상품 가격이 올랐더니 엉뚱하게 1번 상품이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 둘은 보완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커피 원두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시기 시작하면 당연히 커피에 타먹던 설탕이나 시럽도 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같은 관계인 겁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가격 P2는 올랐죠? 플러스 변화예요. 그런데 수요 X1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변화죠.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결과값은 당연히 0보다 작은 음수, 즉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이너스 기호야말로 우리는 함께 움직이는 보완제다라는 확실한 증표인 셈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익혔으니까요. 이 개념들이 진짜 우리 현실 세계,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자동차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전기차와 휘발유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유가가 막 치솟아요. 그럼 당장 주유소 갈 때마다 지갑이 얇아지는 게 느껴지죠. 내연기관차를 모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기름값 부담돼서 안 되겠다. 기름 안 넣는 차 없나? 바로 그 순간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보세요.
휘발유의 가격 상승이 전기차의 수요 증가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이 둘은 명백한 대체제 관계인 겁니다. 실제로 이런 관계를 증명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A study found that one company whose stock exhibite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rice of oil was Tesla. Not surprisingly, this was the only large company focused exclusively on electric car production. 유가와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그러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회사가 바로 테슬라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기름값이 오르면 테슬라 주식도 오르겠구나 하고 이 둘을 대체제 관계로 보고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론이 현실의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경제학자들이 이 수요 관계를 분석할 때 쓰는 또 다른 렌즈, 뭐랄까 약간 전문가적인 관점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역수요 함수라는 건데요. 관점을 살짝만 비틀어 보면 시장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가격에 팔면 과연 몇 개나 사갈까? 이걸 궁금해하죠. 이게 바로 수요 함수예요. 그런데 역수요 함수는 질문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자, 우리 목표가 100만 개 판매야. 그럼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요. 특히 경쟁 제품, 즉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우리 제품 가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품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관계, 그 경제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제는 뭐다? 경쟁 관계다. 한쪽 가격이 오르면 다른 쪽이 반사이익을 얻죠. 그래서 수학적 기호는 플러스입니다. 반면에 보완제는요, 운명을 함께하는 협력 관계,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쪽이 비싸지면 다른 쪽도 같이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수학적 기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경쟁이냐 협력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화관은 대체제일까요? 아니면 보완제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그 안에 깔린 수많은 앱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간단한 프레임, 이 렌즈를 가지고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상품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명쾌한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